강미자는 새벽 5시만 되면 눈이 떠졌습니다. 알람도 필요 없었죠. 49년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어둠 속에서 몸을 일으켜 세우고 낡은 옷장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아들네 집에 갈 때 입는 옷은 늘 정해져 있었어요. 편하고 빨래하기 쉽고 무엇보다 티가 나지 않는 옷이었습니다. 28평짜리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게 편하다면 편한 거였지만 가끔은 이 고요함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으면서 거울 속 자신을 봤어요. 68세의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은 깊었고 눈가엔 세월이 켜켜이 쌓여 있었죠. 오늘도 가야지. 혼잣말을 하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김치통, 반찬통, 그리고 손자 하늘이가 좋아하는 간식들이었어요. 현관문을 나서자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11월 중순의 새벽 공기는 뼈속까지 파고들었죠. 버스 정류장까지는 도보로 10분이었습니다. 미자는 늘 같은 시간에 같은 버스를 탔어요. 오전 5시 40분 버스였죠. 차 안엔 새벽 노동자들과 야간 근무를 마친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피곤한 얼굴이었어요. 미자는 창가 자리에 앉아 어둠 속을 달리는 도시를 바라봤습니다. 35분이 걸려 도착한 아들네 아파트는 50평짜리 고급 단지였어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공기청정기 냄새였죠. 며느리 정수지는 집 안 공기에 민감했거든요. 거실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미자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냉장고를 열자 텅 빈 반찬통들이 보였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미자가 채워놓은 반찬들이었는데 벌써 다 비었더라고요. 미자는 한숨도 쉬지 않고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돼지고기 300g을 썰고 김치 한 포기를 꺼내 국물을 짰습니다. 40년 동안 분식집을 운영하면서 익힌 솜씨였죠. 냄비에 재료를 넣고 불을 켜자 보글보글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묘하게 위안이 됐어요. 7시가 되자 집안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들 김도윤이 나왔어요. 42세의 평범한 회사원이었죠. 넥타이를 매며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또 일찍 오셨네요. 응, 찌개 끓이는 중이야. 고맙습니다. 그럼 저 출근할게요. 도윤은 밥 한 숟가락 뜨지도 않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미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으니까요. 며느리 수지는 8시가 넘어서야 나왔습니다. 샤워 가운을 입은 채로 화장대 앞에 앉았죠. 어머니, 오늘도 일찍 오셨어요? 형식적인 인사였습니다. 미자는 알고 있었어요. 수진이 기다리는 건 대답이 아니라 일이 끝나는 시간이라는 걸요. 국 끓여뒀어. 하늘이 깨우고 밥 먹여야지. 아, 네. 근데 어머님, 오늘은 국 말고 샐러드만 차려주세요. 저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미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분 동안 정성껏 끓인 국이었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며느리의 말이었으니까요. 손자 하늘이가 8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10살짜리 아이는 미자를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어요. 할머니, 왜 또 왔어요? 학교 가야지. 밥 먹자. 싫어요. 엄마가 차려준 거 먹을래요. 미자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저 밥상을 차리고 아이의 가방을 챙기고 등교 준비를 도왔습니다. 하늘이는 내내 휴대폰만 보고 있었죠. 9시에 하늘이를 학교에 보낸 뒤 미자는 본격적으로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설거지, 빨래, 걸레질, 화장실 청소까지요. 손이 쉴 틈이 없었어요. 12시가 되자 온몸이 뻐근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죠. 저녁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냉장고를 다시 열었습니다. 재료가 부족했어요. 미자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자신의 돈으로 장을 보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근처 마트로 가서 3만 원어치 장을 봤습니다. 소고기, 채소, 과일까지요. 오후 2시 집으로 돌아와 다시 부엌에 섰습니다. 갈비찜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소갈비 1kg을 손질하고 양념을 만들고 압력솥에 넣었습니다. 익는 동안 반찬도 만들었죠.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멸치볶음까지요. 오후 4시가 되자 하늘이가 학원에서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소리쳤어요. 엄마, 배고파요. 수진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회사 일을 집에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가 간식 준비해 두셨을 거야. 미자는 이미 과일을 깎아 접시에 담아두었습니다. 하늘이는 그걸 들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고맙다는 말도 없이요. 저녁 6시 미자는 집을 나섰습니다. 도윤이 퇴근하기 전에 나가는 게 좋았거든요. 가족끼리 식사하는 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현관을 나서는데 수진이 불렀어요. 어머님, 내일도 오실 거죠? 응, 올게. 감사해요. 어머님 덕분에 제가 일할 수 있어요. 미자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엔 쓴맛이 있었어요. 고마움이 아니라 필요였던 거죠. 미자는 그 차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미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도시는 불빛으로 가득했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삶을 살고 있었죠. 미자는 문득 궁금했습니다. 자기 삶은 어디 있는 걸까요? 원룸에 도착한 건 7시 30분이었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이었어요. 소파에 앉자마자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저 소리만 있을 뿐이었죠. 휴대폰을 봤습니다. 아들에게서 온 메시지가 하나 있었어요. 엄마,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건강하세요. 미자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고생이 아니라 봉사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게 가족이라고 해야 할까요? 미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5시에 일어나고 같은 버스를 타고 같은 집으로 갔어요. 미자의 하루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게 49년째 이어지고 있었죠. 어느 날 미자는 달력을 보다가 멈췄습니다. 11월 23일이었어요. 손자 하늘이의 생일이었죠. 미자는 벌써 3주 전부터 선물을 준비해뒀습니다. 하늘이가 좋아하는 레고였어요. 15만 원짜리였죠. 생일 전날 밤 미자는 선물을 예쁘게 포장했습니다. 리본도 달고 카드도 썼어요. 우리 하늘이에게 할머니가 사랑을 담아. 글씨를 쓰면서 가슴이 벅찼습니다. 손자의 웃는 얼굴이 그려졌거든요. 생일 당일 아침 미자는 평소보다 일찍 아들네 집에 갔습니다. 선물을 들고 문을 열었는데 이상했어요. 집안이 너무 조용했거든요. 부엌으로 가자 수진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응, 엄마. 오후 5시에 와. 케이크도 준비했어. 미자는 멈춰 섰습니다. 수진이 전화를 끊고 미자를 봤어요. 아, 어머님. 오늘 하늘이 생일이잖아요. 저희가 조촐하게 파티할 거예요. 그래. 나도 선물 준비했는데. 어머님은 괜찮으세요? 저희끼리만 할게요. 미자는 얼어붙었습니다.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손에 든 선물 상자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저희끼리라니? 네, 제 부모님이랑 동생이랑요. 공간이 좁아서요. 어머님은 나중에 따로 하늘이 보시면 안 될까요? 미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막혔거든요.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수지는 다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미자는 선물을 가방에 넣고 평소처럼 집안일을 시작했죠. 그날 오후 미자는 일찍 집을 나왔습니다. 5시 전에요. 아파트를 나서는데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수진의 부모님이 케이크를 들고 들어가고 있었어요. 미자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미자는 선물 상자를 식탁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서 작은 케이크를 꺼냈어요. 어제 마트에서 산 거였죠. 초 10개를 꽂고 불을 붙였습니다. 혼자서요. 생일 축하해 하늘아.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초를 끄고 케이크 한 조각을 잘랐습니다. 혼자 먹는 케이크는 달지 않았어요. 씁쓸했죠.
밤 9시 휴대폰에서 알림이 울렸습니다. 수진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이었어요. 사진엔 하늘이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케이크 앞에서요. 캡션에는 이렇게 써 있었죠. 우리 하늘이 10살 생일. 온 가족이 함께해서 행복해요. 미자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온 가족이라는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자신은 가족이 아니었던 걸까요? 미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만 보였죠. 그날 밤 미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이 가족에게 뭘까? 할머니일까? 아니면 그냥 필요한 사람일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막막함만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미자는 평소처럼 5시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몸을 일으키는 게 평소보다 힘들었어요. 어젯밤 일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생일 파티 사진 속 환한 미소들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그 미소 속에 자신은 없었죠. 그래도 미자는 준비를 했습니다. 49년 동안 해온 일이었으니까요. 버스를 타고 아들네 집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붉은 아침 햇살이었지만 미자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죠. 아파트에 도착해서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집안이 어수선했어요. 어젯밤 파티의 흔적이었죠. 풍선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고 접시들이 싱크대에 쌓여 있었습니다. 미자는 가방을 내려놓고 자동으로 정리를 시작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수진이 나왔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어요. 어머님, 어제 파티 뒤처리가 있어서요. 죄송해요. 괜찮아. 내가 할게. 감사해요. 오늘 제 친구가 오거든요. 점심 먹고 갈 거예요.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말 없이 부엌으로 갔죠.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확인했어요. 점심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파스타 면과 소스, 샐러드 재료가 있었죠. 미자는 능숙하게 요리를 시작했어요. 정오가 되자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진의 친구였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죠. 밝은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수진아, 오랜만이야. 언니, 어서 와요. 점심 준비됐어요.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미자는 부엌에서 접시를 닦고 있었어요. 그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너 요즘 여유로워 보인다. 비결이 뭐야? 그게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매일 와주셔서요. 진짜? 부럽다. 우리 시어머니는 지방에 사셔서. 미자는 손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라는 단어가 귀에 들어왔거든요. 가슴이 조금 따뜻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인정은 하는구나 하고 생각했죠. 그런데 다음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언니 매일 오시면 불편하지 않아? 아니에요. 오히려 편해요. 일도 하고 집안일도 완벽하게 해주시거든요. 와, 그럼 완전 가사도우미네. 순간 미자의 손에서 접시가 미끄러졌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났죠.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미자는 깨진 접시 조각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수진의 친구가 부엌 쪽을 보며 말했어요. 아, 저기 계셨구나. 수진아, 이분이 말씀하신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구나. 진짜 꼼꼼하시다. 미자는 얼어붙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가사도우미라는 단어가 귀를 때렸습니다. 아주머니라는 호칭이 가슴을 찔렀죠. 수진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언니, 그게 아니라. 아니야? 미안, 내가 잘못 들었나? 사실은. 수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자를 쳐다보다가 시선을 돌렸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네, 뭐. 그렇게 봐도. 미자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49년을 살아오면서 느껴본 적 없는 모욕감이었죠. 시어머니가 아니라 가사도우미였던 겁니다. 할머니가 아니라 그냥 아주머니였던 거예요. 저 먼저 갈게요. 미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방을 집어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수진이 뒤따라왔습니다. 어머님, 오해예요.
제 친구가 잘못 말한 거예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어머님 정말. 수진아, 난 가사 도우미 아니야. 난 이 집 시어머니야. 그리고 하늘이 할머니고. 미자는 처음으로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수지는 말문이 막힌 듯 입만 벙긋거렸어요. 앞으로 필요하면 진짜 가사 도우미 구해. 시급은 2만 원 정도야. 미자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문이 닫히자 주저앉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사람들이 탈 수도 있었거든요. 1층에 내려서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왔습니다.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 걸었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로요. 다리가 아팠고 숨이 찼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30분쯤 걸었을까요? 미자는 작은 골목에 멈춰 섰습니다. 낯선 곳이었어요.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동네였죠. 그런데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작은 가게였어요. 봄날의 기록. 간판에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책들이 보였어요. 북카페였죠. 미자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조명이 안에서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커피 향과 책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편안한 냄새였죠. 가게 안엔 손님이 몇 명 없었습니다. 조용하고 아늑했어요. 어서 오세요. 카운터 뒤에서 남자가 인사했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온화한 인상이었죠. 앉아서 쉬세요. 커피 드릴까요?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밖을 바라보니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모두 자기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죠. 잠시 후 남자가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였어요. 오늘 날씨가 춥죠. 따뜻하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처음 오시는 것 같은데 이 근처 사세요? 아니요. 그냥 걷다 보니 여기까지 왔어요. 남자는 미자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무언가 알아챈 듯 했어요. 힘든 일 있으셨나 봐요. 미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커피를 마셨죠. 쓴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 책들 구경하세요.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읽어도 돼요.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 카운터로 돌아갔습니다. 미자는 일어나서 책장을 둘러봤어요. 소설, 에세이, 시집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한 권의 책이 눈에 들어왔어요. 표지에 이렇게 써 있었죠. 쉰 이후의 인생. 미자는 그 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인생은 반이 지나도 다시 써야 완성된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미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고 참았던 게 터져 나왔어요. 조용히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요.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티슈를 건넸어요. 괜찮으세요? 죄송해요. 제가 왜 이러는지. 괜찮아요. 여긴 그런 곳이에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잠시 쉬어가는 곳이죠. 미자는 티슈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남자는 옆자리에 앉았어요. 전 박준호라고 해요. 이 가게 주인이죠. 3년 전에 열었어요. 강미자예요. 미자 씨, 오늘 무슨 일 있으셨어요? 미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이 낯선 사람에게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죠. 아들네 집에 매일 가는 일, 손자 생일 파티에서 제외된 일,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까지요. 준호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줬죠. 미자가 이야기를 다 마치자 준호가 말했습니다. 미자 씨, 당신은 49년 동안 누군가를 위해 살았네요. 그게 엄마고 시어머니니까요. 맞아요. 하지만 이제 당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가 온 거예요. 제 나이가 68이에요. 이제 무얼 할 수 있겠어요? 준호는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저는 67에 이 가게를 열었어요. 40년 동안 회사 다니다가 퇴직하고요. 처음엔 두려웠죠. 하지만 지금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미자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미자 씨도 할 수 있어요. 당신만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먼저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요? 미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진짜 하고 싶은 건 49년 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질문이었어요. 늘 남을 위해 살았으니까요. 모르겠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필요해요. 준호는 일어나서 카운터로 갔습니다. 그리고 공책 한 권을 가져왔어요. 이거 드릴게요. 일기장이에요. 매일 당신의 마음을 써보세요. 그러다 보면 답이 나올 거예요. 미자는 공책을 받았습니다. 표지가 부드러웠어요. 파란색이었죠.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그리고 여기 자주 오세요. 언제든 환영이에요. 미자는 북카페를 나섰습니다. 밖은 여전히 추웠지만 마음은 조금 따뜻해진 것 같았어요. 손에 든 공책이 묵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자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진짜 하고 싶은 건 나를 위한 인생? 생소한 개념이었지만 동시에 끌리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원룸에 도착해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공책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가 하얗게 비어 있었죠. 미자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무엇을 써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나는 강미자다. 68세. 오늘 나는 가사도우미로 불렸다. 시어머니가 아니라 아주머니로 불렸다. 가슴이 너무 아팠다. 하지만 깨달았다. 나는 49년 동안 나를 잃고 살았다는 것을. 글을 쓰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뭔가 시작되는 느낌이었죠. 나는 이제 나를 찾고 싶다. 강미자로 살고 싶다.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나로 살고 싶다. 일기를 쓰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미자는 공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별이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도윤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미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수진한테 들었어요. 오늘 무슨 일 있었다면서요? 응. 엄마 오해예요. 수진이가 말 잘못한 거예요. 오해가 아니야 도윤아. 엄마. 미자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나는 가사도우미가 아니야. 나는 내 엄마고 하늘이 할머니야. 그걸 잊지 마. 알아요,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내일 다시 와주세요. 당분간 못 가. 네. 왜요?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해. 엄마, 갑자기 왜 이러세요? 미자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전화를 끊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처음으로 거절한 거였거든요. 49년 만에요. 그날 밤 미자는 잠들기 전에 다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처음으로 내 마음을 말했다. 무섭지만 시원하다. 이제 시작이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자는 한 번도 아들네 집에 가지 않았어요. 도윤에게서는 매일 전화가 왔지만 미자는 짧게만 대답했죠. 아직은 안 돼.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미자는 매일 봄날의 기록에 갔습니다. 아침 10시에 문을 열면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어요. 커피를 내려주고 미자는 창가 자리에 앉아 책을 읽었죠. 때로는 일기를 쓰기도 했습니다. 준호와는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인생 이야기, 꿈 이야기, 후회 이야기까지요. 준호는 42년 동안 대기업에서 일했다고 했습니다. 승진도 빨랐고 돈도 많이 벌었대요.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다고 했죠. 매일 아침 출근길이 지옥 같았어요. 회의하고 보고서 쓰고 눈치 보고. 그게 42년이었죠. 그런데 왜 퇴직하셨어요?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63세예요. 갑작스러웠죠. 그때 깨달았어요.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요. 준호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미자는 조용히 기다렸어요. 아내는 늘 말했어요. 당신 퇴직하면 작은 카페 하나 하자고요. 우린 그걸 꿈꿨어요.
하지만 전 회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밀었어요. 계속요. 그래서 이 가게를 여셨군요. 네.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어요. 늦었지만요. 미자는 준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무언가 미루고 있는 건 아닐까? 나중에 하다가 결국 못하게 되는 건 아닐까? 미자 씨, 뭔가 하고 싶은 거 생각났어요? 글쎄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급할 것 없어요. 그날 오후 미자는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어요. 한쪽 벽면에는 손님들이 쓴 메모들이 붙어 있었죠. 이 책이 내 인생을 바꿨어요. 여기서 위안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글들이었습니다. 준호 씨, 이 가게 운영이 어렵지 않으세요? 어렵죠. 손님도 많지 않고 수입도 적어요. 하지만 행복해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마음의 평화였죠. 저녁 6시 미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데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어요. 친구 최은숙이었습니다. 70세의 은숙은 미자의 45년 지기였죠. 미자야, 요즘 연락도 안 되고 왜 이래? 은숙아, 미안. 좀 복잡한 일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직접 온 거야. 들어가자. 두 사람은 미자의 원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숙은 냉장고를 열어 맥주 2캔을 꺼냈어요. 자, 마시면서 얘기해. 미자는 지난 2주일간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손자 생일 파티, 가사 도우미 소리, 그리고 북카페에서의 만남까지요. 은숙은 조용히 듣다가 맥주를 벌컥 들이켰습니다. 그 며느리가 미쳤구나. 어떻게 시어머니를 가사 도우미라고 해? 은수가 사실 나도 생각해봤어. 내가 너무 쉽게 해준 것 같아.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 들으면서 계속 해줬잖아. 그래도 그렇지. 선을 넘었어, 완전히. 은숙은 화가 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자는 의외로 담담했어요. 이제 그만하려고. 더 이상 매일 가지 않을 거야. 잘 생각했어. 근데 미자야, 앞으로 뭐 할 건데? 미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나도 뭔가 하고 싶어. 나를 위한 일을. 구체적으로는 아직 모르겠어. 근데 북카페 주인이 그러더라. 67에 시작했대.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은숙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당연하지. 미자야, 너 40년 동안 분식집 했잖아. 요리 솜씨 얼마나 좋은데. 그걸로 뭔가 해봐. 이 나이에? 나이가 뭐가 중요해. 나도 68에 작은 꽃집 시작했잖아. 수입은 적지만 재미있어. 미자는 은숙을 바라봤습니다. 친구의 말이 용기를 줬어요. 은숙아, 나 진짜 할 수 있을까? 미자야, 넌 49년 동안 남 먹여 살렸어. 이제 내 인생 먹여 살려.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후련함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미자는 다시 북카페로 갔습니다. 준호가 커피를 내려주며 물었어요. 오늘 표정이 밝네요. 어제 친구를 만났어요. 용기를 얻었죠. 좋은 친구네요. 미자는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준호 씨, 저도 뭔가 해보고 싶어요. 근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뭘 제일 좋아하세요? 요리요. 40년 동안 분식집을 했거든요. 그럼 그걸로 시작하면 되죠. 어떻게요?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여기서 요리 수업을 해보는 건 어때요? 일주일에 한두 번 작은 클래스로요. 이 가게에서요? 네. 공간도 있고 주방도 있어요. 조그맣지만요. 미자는 놀랐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제안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미자 씨, 40년 경력이면 전문가예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미자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처음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였죠. 한번 해볼게요. 좋아요. 천천히 준비해봐요. 그날부터 미자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요리를 가르칠지, 어떻게 진행할지 고민했어요.
집에서 레시피를 정리하고 재료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그 생각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도윤이 찾아왔습니다. 현관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에 미자가 문을 열었어요. 엄마. 도윤은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미자는 아들을 맞아들였죠. 들어와. 도윤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미자가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많이 힘들어해요. 그래? 집안일이 생각보다 많더래요. 일도 하고 하늘이도 돌보고 힘들대요. 미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거든요. 엄마, 다시 와주시면 안 될까요? 안 돼. 엄마, 가족인데 이러시면 어떡해요? 미자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도윤아, 가족이면 뭐든 해줘야 해.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49년 동안 가족을 위해 살았어. 분식집 하면서 너 키웠고 내 아버지 뒷바라지 했지. 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도 너희를 도왔어. 그걸 모르는 것 아니에요. 알면서도 당연하게 생각했잖아. 매일 와주는 게 당연하고 집안일 해주는 게 당연하고 손자 돌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도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도윤아, 봉사는 마음이야. 근데 노동은 제도야. 그 둘을 구분해야 가족이야. 무슨 뜻이에요? 미자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준비한 말이었어요. 내가 너희를 도와준 건 사랑이었어. 근데 너희한테 난 그냥 필요한 사람이었어. 고마움 없이 부탁만 늘어났지. 그게 노동이야. 엄마,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너희 생활비 지원도 중단할 거야.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이러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49년 만이야.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하려고. 무엇을요? 내 일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미자는 북카페에서의 요리 수업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이었어요. 엄마 나이가 68이에요. 지금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겠다고요? 그래. 늦었지만 하고 싶어.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수입도 안 될 텐데요. 도윤아, 돈이 전부가 아니야. 나는 49년 동안 돈 때문에 살았어. 이젠 내 마음 때문에 살고 싶어. 도윤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가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말리진 않겠어요. 근데 하늘이는요? 하늘이가 엄마 보고 싶어 해요. 보고 싶으면 데리고 와.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너희가 와. 엄마. 도윤아, 나도 이제 내 공간이 필요해. 언제든 환영이야. 근데 내가 너희 집에 매일 가는 건 이제 안 해. 도윤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듯 했어요. 일어서서 현관으로 향했죠. 엄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힘드실 거예요. 괜찮아. 나 힘든 거 익숙해. 도윤이 문을 나섰습니다. 미자는 닫힌 문을 한참 바라봤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미자는 북카페에서 첫 요리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준호가 도와줬어요. 소셜 미디어에 공지를 올리고 근처 게시판에도 전단지를 붙였죠. 강미자의 40년 레시피 수업 마이너스 집밥의 정석을 배워보세요. 일주일 후 첫 수업 날이 왔습니다. 신청자는 5명이었어요. 생각보다 많았죠. 미자는 떨렸습니다. 손이 축축했어요. 미자 씨, 긴장 푸세요. 잘할 수 있어요. 준호가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미자는 심호흡을 하고 학생들을 맞이했어요. 안녕하세요. 강미자입니다. 오늘은 김치찌개 끓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요리를 하다 보니 자연스러워졌어요. 40년 경력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학생들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불 조절이에요. 센 불에서 5분, 약한 불에서 15분이면 딱 좋아요. 선생님, 김치는 어떤 걸 써야 해요? 신김치가 좋아요. 익은 지 3주일 정도 된 거요. 학생들은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2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수업이 끝나고 학생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너무 유익했어요. 다음 주에도 올게요. 감사합니다. 미자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낯설면서도 좋았어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존중받는 존재가 된 것 같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자는 웃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어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 첫 수업을 했다. 떨렸지만 재미있었다. 학생들이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68년을 살면서 처음 듣는 호칭이었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누군가의 선생님이다. 나는 이제 강미자로 산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미자의 요리 수업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처음 5명이었던 학생이 15명으로 늘었죠.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2번 수업을 했습니다. 준호는 북카페 한쪽을 완전히 수업 공간으로 내줬어요. 수입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 정도였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미자에겐 의미가 컸습니다. 처음으로 자기 힘으로 번 돈이었거든요. 분식집은 남편과 함께 했던 거였지만 이건 온전히 자신의 것이었죠. 어느 날 준호가 제안을 했습니다. 미자 씨, 이제 독립하는 게 어때요? 독립이요? 네. 작은 공간이라도 미자 씨만의 요리 교실을 여는 거예요. 미자는 놀랐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였거든요. 저 혼자서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학생도 많고 실력도 검증됐잖아요. 근데 돈이 많이 들 텐데요. 제가 아는 분이 작은 상가 하나 내놓으셨어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70만 원이에요. 크진 않지만 교실로는 딱이에요. 미자는 망설였습니다. 큰 결정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뛰었어요. 한번 보러 갈까요? 다음 날 2사람은 그 상가를 보러 갔습니다. 2층 건물의 1층이었어요. 20평 정도의 공간이었죠.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창문이 커서 햇빛이 잘 들었어요. 어때요? 좋네요. 근데 제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미자 씨 이미 하고 계시잖아요. 장소만 바뀌는 거예요. 미자는 빈 공간을 둘러봤습니다. 여기에 주방 설비를 놓고 테이블을 배치하고 학생들이 앉아서 요리를 배우는 모습이 그려졌어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해볼게요. 준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일주일 후 미자는 계약을 했습니다. 보증금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68세에 처음 받아보는 대출이었죠. 두렵기도 했지만 설레기도 했습니다. 은숙이 도와줬어요. 인테리어 업체를 소개해주고 주방 기구를 고르는 것도 함께 했죠. 2천만 원을 들여서 공간을 꾸몄습니다. 주방엔 가스레인지 3개와 작업대를 설치했어요. 학생들이 앉을 테이블도 5개 놓았죠. 간판도 달았습니다. 강미자의 집밥 교실. 은숙이 캘리그래피로 직접 써준 글씨였어요. 따뜻한 느낌의 간판이었죠. 미자야 멋지다. 내 이름이 달린 가게야. 그러게. 49년 만에 처음이야. 2사람은 간판을 올려다보며 웃었습니다. 개업일은 3월 첫째 주 월요일이었어요. 학생들이 모두 왔습니다. 꽃다발도 가져왔죠. 준호도 왔습니다. 커피 머신을 선물로 가져왔어요. 축하해요, 미자 씨. 새로운 시작이네요. 준호 씨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천만에요. 미자 씨가 용기 낸 거예요. 개업 첫날 미자는 떨렸지만 행복했습니다. 자신만의 공간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였으니까요.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돌아간 후 미자는 혼자 빈 교실에 앉았어요. 고요했습니다. 나는 이제 강미자다. 누군가의 엄마도 누군가의 시어머니도 아닌 그냥 나다. 그렇게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교실 운영은 생각보다 순조로웠어요. 학생이 20명으로 늘었고 수입도 300만 원이 됐습니다. 대출 이자와 월세를 내고 나면 150만 원 정도 남았죠. 많지는 않았지만 충분했어요. 어느 날 저녁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손자 하늘이가 서 있었어요. 도윤과 수진도 함께였죠. 할머니.
하늘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미자는 놀랐어요. 석 달 만에 보는 손자였거든요. 하늘아, 어떻게 왔어? 보고 싶었어요. 미자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세 사람을 안으로 들였어요. 좁지만 들어와. 도윤과 수지는 어색한 표정이었습니다. 미자는 물을 따라줬죠. 앉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늘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저 요리 배우고 싶어요. 응? 갑자기 왜? 친구네 할머니가 요리 가르쳐 준대요. 근데 우리 할머니도 요리 잘하잖아요. 할머니한테 배우고 싶어요. 미자는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10살짜리 아이의 눈이 진지했어요. 그래, 뭐 배우고 싶은데? 김치볶음밥이요. 학교 급식보다 할머니 거 더 맛있었어요. 미자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어요. 그럼 다음 주 토요일에 할머니 교실로 와. 가르쳐 줄게. 정말요? 와, 좋아요. 하늘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요리 교실 오픈하셨다면서요? 응. 한 달 전에. 축하드려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한테 말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 수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정말 죄송해요. 미자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어머님을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당연하게 여겼죠. 어머님이 안 오시고 나서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큰 도움을 받고 있었는지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요.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미자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용서? 화가 난 건 아니었어요. 다만 실망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수진아, 용서할 건 없어. 그냥 이제 서로 존중하면 돼. 네, 어머님. 앞으론 꼭 그럴게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엄마, 다시 저희 집에 오시면 안 될까요? 안 돼. 엄마. 도윤아, 난 이제 여기가 좋아. 내 공간이 있고 내 일이 있어. 그게 나한테 중요해. 그럼 저희는 어떡해요? 미자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희끼리 하면 돼. 부부잖아. 하늘이도 이제 10살이야. 스스로 할 수 있는 나이지. 근데 일하면서 집안일하기 힘들어요. 그럼 가사 도우미를 쓰든지. 시급 2만 원이면 올 거야.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저희가 너무 의지했어요. 미자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난 이제 너희 집에 매일 가지 않아. 보고 싶으면 언제든 와. 하늘이도 데리고 오고. 그게 진짜 가족이잖아. 수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님. 자주 올게요. 세 사람은 1시간쯤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하늘이는 나가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토요일에 꼭 올게요. 친구도 데리고 와도 돼요? 그래, 데리고 와.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만들어 줄게. 감사합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미자는 손자를 꼭 안아줬습니다. 따뜻했어요. 일주일 후 토요일 하늘이가 친구 셋을 데리고 왔습니다. 미자는 아이들에게 김치볶음밥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따라했죠. 할머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그치? 비결은 김치를 잘게 썰어야 해. 저도 집에서 해볼래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교실에 가득했습니다. 미자는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이런 순간이 행복이구나 싶었죠. 수업이 끝나고 하늘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다음엔 뭐 배울 수 있어요? 하늘이가 먹고 싶은 거 말해봐. 떡볶이요. 그래, 다음엔 떡볶이 만들자. 하늘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나가는 뒷모습이 귀여웠어요. 그날 저녁 미자는 교실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어요. 수진이었습니다. 혼자였죠. 어머님, 수진아, 무슨 일이야? 수진은 손에 든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드리려고요. 뭔데요? 차 한 잔 값이에요. 제가 어머님께 너무 많은 걸 받았잖아요. 봉투를 열어보니 5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미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못 받아. 어머님, 제 마음이에요. 받아주세요. 수진아, 난 돈이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내 마음이 편하고 싶어서 한 거야. 수진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님을 사람이 아니라 도구로 봤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요. 그리고 수진아, 이건 꼭 기억해. 네. 사람은 때로 떠나야 보여. 내가 얼마나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는지.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이제 알아요. 그럼 됐어. 이제 그만 가봐. 하늘이가 기다리겠어. 수진이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미자는 봉투를 들여다봤어요. 받을 생각은 없었지만 며느리의 마음은 고마웠습니다. 석 달이 더 지났습니다. 여름이 왔어요. 미자의 교실은 이제 동네에서 유명했습니다. 대기자가 10명이나 됐죠. 준호가 제안했어요. 미자 씨, 이제 책을 내보는 건 어때요? 책이요? 네. 미자 씨 레시피를 정리해서 요리책으로 내는 거예요. 제가요? 누가 보겠어요? 많은 사람이 볼 거예요. 미자 씨 요리는 특별하거든요. 미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주일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어요. 해보자고요. 석 달 동안 레시피를 정리했습니다. 40년 동안 만들어 온 음식들이었죠.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잡채, 떡볶이까지요. 준호가 출판사를 소개해 줬습니다. 작은 출판사였지만 관심을 보였어요. 계약을 했죠. 인쇄는 10%였습니다. 6개월 후 책이 나왔습니다. 제목은 강미자의 49년 레시피였어요. 표지엔 미자가 웃고 있는 사진이 실렸죠. 280페이지짜리 책이었습니다. 출간 기념회를 교실에서 열었어요. 학생들이 모두 왔습니다. 은숙도 준호도 그리고 도윤 가족도 왔죠. 하늘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저희 학교 도서관에도 이 책 넣어달라고 할게요. 그래. 고마워, 하늘아. 수진이 책을 펼쳐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 나이에 책까지 내시다니. 이 나이라니, 수진 씨. 인생은 마침표 뒤에도 계속돼요.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미자는 웃었어요. 행복했습니다. 책은 생각보다 잘 팔렸습니다. 첫 달에 3,000권이 나갔어요. 서점 요리 코너에 진열됐고 온라인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죠. 68세 할머니의 진심 어린 레시피, 집밥의 정석을 배운다. 따뜻한 이야기가 담긴 요리책 같은 리뷰들이었습니다. 인쇄로 15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미자는 그 돈으로 학생들에게 앞치마를 선물했어요. 하얀색 앞치마에 강미자의 집밥 교실이라고 수놓아진 거였죠. 학생들이 좋아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미자는 이제 69세가 됐어요. 교실은 여전히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학생은 40명까지 늘었고 수업은 일주일에 5번 했죠. 바빴지만 행복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교실 문이 열렸습니다. 낯선 여자가 들어왔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였죠. 강미자 선생님이세요? 네, 맞아요. 저는 방송국 PD예요. 선생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어서 왔어요. 미자는 놀랐습니다. 제 이야기요? 네. 68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신 이야기요. 많은 분들께 힘이 될 것 같아요. 미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요. 3개월 동안 촬영이 진행됐습니다. 교실에서의 수업, 집에서의 일상, 그리고 가족과의 시간까지요. PD는 미자의 이야기를 정성껏 담았습니다. 다큐멘터리 제목은 마침표 뒤에도 봄은 온다였습니다. 45분짜리 프로그램이었어요. 방영일은 12월 첫째 주 일요일 저녁 8시였죠. 방영 당일 미자는 집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떨렸어요. 화면에 자신의 모습이 나왔죠. 교실에서 요리를 가르치는 장면, 학생들과 웃는 장면, 그리고 혼자 일기를 쓰는 장면까지요. 내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강미자 씨는 49년 동안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68세에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했죠. 늦은 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화면엔 미자의 인터뷰가 나왔어요. 저는 오래 헷갈렸어요. 봉사와 희생이 사랑인 줄 알았죠. 하지만 아니더라고요. 진짜 사랑은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존중해야 남도 나를 존중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숙이었어요. 미자야, 방송 보고 있어? 진짜 멋지다. 고마워, 은숙아. 미자야, 너 이제 유명인이야.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교실로 문의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대기자가 100명이 넘었어요. 미자는 당황했지만 기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에 공감한 거였으니까요. 강연 요청도 들어왔습니다. 노인복지관, 여성단체, 대학교까지요. 미자는 흔쾌히 승낙했어요.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면 기꺼이 나누고 싶었죠. 첫 강연은 동네 복지관이었습니다. 60명쯤 모였어요. 대부분 60대 이상 여성들이었죠. 미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미자입니다. 저는 68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부터라고 생각했죠. 사람들이 집중했습니다. 저는 49년 동안 가족을 위해 살았어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나는 누구인가 하고요. 한 여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평생 남편과 자식 뒷바라지했는데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천천히 찾으시면 돼요. 급할 것 없어요.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요. 이 나이에 할 수 있을까요? 미자는 웃었습니다. 저도 68에 시작했어요. 늦은 나이는 없어요. 시작하지 않는 게 문제지 나이는 문제가 아니에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여러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악수를 청하고 사진을 찍자고 했어요. 미자는 모두에게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미자는 이제 70세가 됐어요. 교실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학생이 100명이 넘어서 보조 강사를 2명 고용했죠. 수입도 월 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책도 2권을 더 냈어요. 강미자의 사계절 밥상, 강미자의 특별한 날 요리였죠. 모두 잘 팔렸습니다. 어느 봄날 미자는 교실 앞에 작은 화분을 놓았습니다. 튤립이었어요. 빨간색 꽃잎이 활짝 피어 있었죠. 간판 옆에 놓으니 예뻤습니다. 하늘이가 학교를 마치고 들렀어요. 이제 13살이 된 손자는 많이 컸습니다. 할머니, 이거 새로 놓았어요? 응. 예쁘지? 네. 할머니 교실이랑 잘 어울려요. 고마워, 하늘아. 오늘 간식 먹고 갈래? 네, 좋아요. 미자는 부엌에서 떡볶이를 만들었습니다. 하늘이의 최애 메뉴였죠. 손자는 맛있게 먹었어요. 할머니, 저도 나중에 요리사 되고 싶어요. 그래? 하늘이 요리 좋아해? 네. 할머니한테 배워서요. 재미있어요. 미자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뿌듯했어요. 저녁이 되자 도윤과 수진이 들렀습니다. 요즘은 한 달에 2~3번씩 찾아왔어요. 가족 식사를 하기 위해서였죠. 어머님, 오늘 저녁은 저희가 살게요. 밖에서 먹어요. 그래? 좋지. 4사람은 근처 한식당으로 갔습니다. 조용한 분위기에 괜찮은 식당이었어요. 음식을 시키고 기다리는 동안 도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 나도 그래. 엄마가 교실 하시는 거 보면 뿌듯해요. 제가 못 해드린 게 많은데. 도윤아, 그런 말 하지 마. 넌 좋은 아들이야. 수진이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저도 요즘 많이 배워요. 어머님 보면서요. 뭘 배웠는데?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거요. 나이는 핑계일 뿐이라는 거요. 미자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수진 씨도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봐요. 나이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요. 네, 어머님.
사실 저도 요즘 공부하고 있어요. 창업 준비요. 정말? 뭐 하려고? 작은 베이커리요. 어머님처럼 제 이름 걸고요. 미자는 웃었습니다. 좋아. 힘들겠지만 할 수 있을 거야. 네, 어머님. 어머님이 제게 용기를 주셨어요. 식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어요.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밤하늘이 아름다운 줄 처음 알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일기를 썼습니다. 70세가 됐다. 두렵지 않다. 오히려 기대된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남은 시간을 나답게 살 것이다. 나는 이제 누구의 그림자가 아니다. 나는 강미자다. 나는 나로 산다.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좋았죠. 미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마침표 뒤에도 봄은 왔습니다. 미자의 봄이었어요. 그리고 그 봄은 아직 끝나지 않았죠. 계속될 거였습니다. 미자가 살아있는 한요. 교실 간판에 불이 꺼졌습니다. 하루가 끝난 거예요. 하지만 미자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될 거였어요. 그녀만의 시간으로 그녀만의 방식으로요. 강미자는 이제 자유였습니다.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 그냥 강미자였죠. 그리고 그게 가장 행복한 이름이었습니다.